지금 나오네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지막 시간이고 쉬는 시간도 없이 진행을 하게 돼서 저도 최대한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도록 내용을 좀 가볍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4가지 파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 간단히 드릴 거고, 회사에 대한 소개도 더 간단히 드릴 거고, 사례를 저희가 2021년, 2022년 이렇게 2년 연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Q&A가 있는데 이제 궁금한 거 줌에서도 들어보시고 질문 주시고 현장에서도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카드에서 HR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사가 메인이긴 하지만 기업 문화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 안에서 기업 문화 업무만 주로 이제 메인으로 4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리버스 멘토링은 제가 주로 소통 프로그램을 전반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의 일부 컨텐츠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실 발표 들으실 때 되게 굉장히 막 돈도 많이 쓰시고 엄청 체계적인 저는 여기 가성비 운영을 했다고 들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이제 회사에서 다른 업무가 많으시잖아요. 기업 문화만 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최대한 저의 노동력을 쓰면서 좀 돈도 적게 쓰고 저를 갈아 넣으면서 이제 간단히 진행을 했던 거라 참고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카드사예요. KB금융그룹에 속해 있는 카드사고요. 여기 KB페이라는 게 저희 이제 앱카드 결제 온오프라인 최근에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문화 담당자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가장 신뢰받는 행복생활 파트너, 저게 저희 회사 비전인데요. 저 가치체계라고 하죠. 저거를 내재화시키는 활동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KB국민카드 저 이미지에 대한 저 내용은 저희 KB금융그룹은 2년에 한 번씩 조직문화 진단을 합니다. 이제 외부 컨설팅 회사를 써서 조직문화 진단을 하는데요. 직원들이 이제 키워드로 만든 저희 회사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보수적인 회사가 맞아요. 금융회사니까 저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이제 복지가 좋다, 고객 중심이고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기업문화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깨알 팁 정도로 제가 카드사 다닌다고 하면 이제 무슨 카드를 추천하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관심 있으시면 저 영역에서 내가 소비를 많이 한다 싶으신 분들께는 추천을 드립니다. 옆에는 저희 금융그룹 캐릭터예요. 좀 귀여워서 넣었어요. 네, 사례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국민카드에서 저는 소통 프로그램 전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로 이제 리버스 멘토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왜 하게 됐냐가 좀 중요하죠.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뭔가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윗분들을 설득하고 이제 전파를 하기 위한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때마침 2021년 초에 이제 앞에 잠깐 나왔지만 90년대생이 온다라는 도서가 금융그룹 차원에서 이제 임원분들 모아놓고 작가를 모셔가지고 강의를 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듣고 오신 사장님께서 MZ들 우리 회사에도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이제 HR부에 숙제를 주신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정말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내가 CEO니까 알고 싶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저도 이제 그 비서실에 끌려가서 새로 업무를 기타 특명사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적어놨던 KB국민카드 비대면 CEO 인터뷰라고 적혀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설문조사예요. MZ세대 그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인데 설문이라고 이름이 붙으면 하기 싫어요. 사실 직원들 다 너무 피로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당시에 유행했던 게 그 최준이 나왔던 비대면 인터뷰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장님을 좀 이미지를 좀 활용을 해서 재밌게 직원들한테 CEO가 당신에게 비공개, 익명으로 비대면 인터뷰를 요청한다 해서 링크를 보내서 직원들 다 참여를 시켰어요. MZ 직원들만 참여를 시켰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기업문화 담당이니까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액션 플랜의 하나로 리버스 멘토링을 연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한 달 동안 근무 시간 내로 진행을 했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다. 저는 사실 최대한 가이드를 적게 주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뭔가 담당하는 담당자의 생각에서 제약이 많아지면은 참여하는 직원들이야 편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창의성이 좀 제한이 되는 경향이 큽니다. 저는 최대한 좀 자유롭게 진행을 하세요라고 했고 당시에 참여자들은 이건 이제 저희 회사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되는데 KB국민카드는 저 같은 팀원이 있고요. 팀원들이 모여있는 팀이 있습니다. 팀에 팀장이 있고 그 팀들이 모여있는 게 부서예요. 그래서 그 부서가 여러 개의 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서를 총괄하는 분이 부장님이고요. 그 위는 이제 임원들입니다.
근데 이제 부장님들을 멘티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각 부점장들을 멘티로 임명을 했고 그 부점장님들이 데리고 있는 부서의 MG 직원들을 멘토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 얘기를 빼놓고 할 수는 없죠. 이제 회사에서 뭔가 HR부에서 하는 건데 마냥 놀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멘토링을 부장님께서 받으시고요. 동시에 일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일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멘토링을 받으세요라고 했었고요. 참여는 동료는 어떻겠냐라고 하면 이제 저희 부장님께도 제가 많이 설득을 했어요. 부장님 이거 부장님께서도 다른 부장님들한테 잘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체 부장님들끼리 이제 하는 저희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 금융그룹 전용 메신저가 있어서 거기서 부장님께서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달라라고 동료분들께 독려를 하셨고요. 덕분에 저는 강요를 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자율로 맡겼는데 총 28개 부점이면 거의 한 40% 조금 안 되는 참여율이었고요. 그 사람 숫자로 보면은 멘토들은 109명, 멘티는 2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물론 이제 공짜로 시킬 수는 없어요. 모든 일은 다 보상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포상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상은 부서 전체에 대한 포상입니다. 개인 포상이 아니라 부서 간식비를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지로 내보냈던 내용인데요.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신입 직원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많은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정말 본인이 생각하는 일을 잘하는 거의 정의를 같이 한번 내려보는 걸로 이제 내용을 일적인 부분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일 외적인 부분은 예시를 적어 놓긴 했어요. 뭐 SNS 활용 아니면 유튜브 채널 추천 이런 식으로 적어 놓긴 했는데 이거는 정말 뭐 자유롭게 하세요 라고 제가 제안을 최대한 주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교환에는 실제 샘플 강의 참고 이제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적어 놨어요. 상은 크게 4가지 뭐 성실, 열정, 인증, 참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인증상을 넣기 때문에 이 멘토링 과정의 모든 사진을 저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실상, 열정상의 후보가 아니라 실제로 수상한 부장님의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급하게 저희 사업계획 시즌이라 급하게 이제 막 넣었는데 그 중에 제일 잘한 작년에 이제 정보개발부라고 IT 소속입니다. 이 부장님께서 레포트를 되게 체계적으로 적어주셨는데 일부를 발췌를 했어요. 잘 보이실지 이렇게 흐릿하긴 한데 보시면 각자 일단 의견을 정리를 했고 그 의견들을 비교하고 소감 그리고 개선점을 본인이 이제 도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적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이라고 하면 부장님께서 느끼신 부분이 이제 키워드, 경청, 협업 이 두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나도 앞으로 이를 잘 반영해서 협업력을 강화하자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직원들한테 전파하겠다. 그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 외적인 부분에 대한 멘토링으로는 이 부장님께서는 지금 보니까 그 어플이나 유튜브 채널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상 편집하는 앱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이제 전달을 받으셨고 뱃살 빼는 법 유튜브 채널을 했는데 소감을 직접 적어주신 게 MZ세대들이 본인의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고 홍보하며 자신의 삶과 직업을 적극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영상을 찾아서 학습하거나 운동 요리하는 이제 MZ세대의 유튜브 활용법을 익힐 수 있었다. 뭐 이런 소감을 적어주셨어요.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리더급들은 뭐 애들이 유튜브를 뭘 그렇게 재밌게 보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걸 계기로 아 우리 부서의 젊은 직원들은 이런 거에 요즘 관심이 많구나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대화의 소재로 실제로 쓰시기도 하고요. 여기 전체적인 소감을 보면 이제 당시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 시기에 이제 MZ세대의 생활 방식이 어쩌면 거기에 맞는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MZ의 적응 방식을 자기가 배워서 체질에 맞게 좀 바꿔서 해야겠다. 이런 이제 뭔가 되게 시사점을 도출해서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정상 부분인데 이 리포트는 제가 사실 전체를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제약도 있고 좀 이제 부장님의 개인 지적 재산권이니 조금만 발췌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 또 본인 스타일대로 레포트를 적어주셨는데 일을 잘한다의 정의, 뭐 일을 잘하는 리더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고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셨는데 네, 같은 생각입니다. 동의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셨어요. 사실 재밌는 부분은 일 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일적인 부분 또 더 재밌는 내용이 많았는데 여기 그림 보이시죠? 직원분들이 부장님을 코디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느끼신 점이
요즘 친구들은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어떤 브랜드 있는데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대목이 놀랍다. 뭐 이런 소감을 적어주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샌들에 양말 신는 게 멋지다. 트렌드는 변한다. 이런 것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거치면서 부장님의 소회를 적어주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MZ에 대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 이제 피부를 맞닿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이해가 훨씬 늘어났다라는 점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부서의 MZ세대에 대해 일부 이해한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동질감은 유지하되 부담감은 적은 커뮤니티 활동 방식 선호. 그래서 요즘 MZ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뭔가 단체 생활, 단체 행동을 살짝 불편해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떨어져서 각자가 자리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는 또 열심히 참여를 해요. 거기에 따른 이제 보상이나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명확하면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자 하되 괄호 모이지 않고 경쟁하는 챌린지 프로그램, 운동, 스터디 이런 것들을 이제 직원들이 선호한다라는 거를 발굴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유도 완전한 공유도 아니고 완전한 프라이빗도 아니고 그 어딘가 중간쯤을 오히려 MZ 직원들은 선호한다. 이런 포인트도 발굴을 하셨고요. 당시에 특히 이제 이 데이터 혁신부가 저희 고객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런 쪽에 되게 정말 업무하듯이 분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제 후기에 이어서 맨 밑에 보시면 그 부자님께서는 자체적으로 다짐도 하셨어요. 제가 이런 거를 절대 가이드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해주신 건데 나는 이제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너네 누구야라는 질문을 대놓고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시네요. 차라리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있으니 HR부에서 시켰어 라는 것을 이제 명분 삼아서 얘들아 우리 한번 모여서 얘기해보지 않을래? 라고 할 수 있었던 점이 오히려 편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향후 이어서 리버스 멘토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 1회 이상 직원들과 편안한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 또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체 협업 툴을 최대한 활용해서 비대면 노페이퍼로 업무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저희도 칭찬을 주고받는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매일매일 개인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이런 식으로 부장님께서 되게 본인이 직접 이제 후속 조치까지 다 결정하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제 2021년 부점장과 팀원들 간의 리버스 멘토링이고요. 올해 초에 했던 리버스 멘토링은 임원진, 경영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부점장급하고 했으니 올해는 이제 임원으로 한번 확대해서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리버스 멘토링을 2년 연속 진행을 하게 됐고요. 역시나 이제 MZ세대 직원들이 멘토가 돼서 임원분들의 업무적인 고민, 업무 외적인 고민에 대해서 같이 솔루션을 찾는 거를 기획을 했었어요. 저희는 총 현재 이제 임원분들이 뭐 감사님 제외하고 16분 계시고 이 멘토 명단은 사실 저희가 이제 부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현실적이면서 그래도 뭔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동떨어진 얘기보다는 진짜 멘토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직원들로 선발을 했어요. 하지만 직원들한테 이제 안내를 할 때 당신이 이 사람들 우리가 선발했습니다라고는 오피셜하게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선발되지 않은 직원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인 이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공지를 할 때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명성 보장을 전제로 하고 멘토 명단은 비공개로 진행을 했고요. 진행 방법은 사실 임원분들 대상으로 기업문화 프로그램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쉽진 않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접근을 기업문화 담당이 저 포함 팀장님까지 3명이에요. 그래서 이 3명이 16명을 나누자 해서 인터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전으로 준비 과정에서 임원분들과 약속을 잡고 대면을 선호하시면 가서 이제 이런 활동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신입 직원들, MZ 직원들한테 궁금하신 점 아니면은 본인의 고민거리를 공유해 주세요라고 해서 인터뷰를 했었고요. 근데 의외로 임원분들이 의외는 아니죠. 진짜 바쁘시고 자리에도 거의 못 붙어 계세요. 그러고 또 비대면에 익숙해 하세요. 이제 이 부분이 좀 의외였습니다. 대면보다는 나도 그냥 내가 적어서 보낼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결과적으로 대면을 25%, 비대면을 75% 정도 이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원분들도 이런 고민 내용을 사실 말할 때 좀 쑥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원분들이 말씀하시는 고민 내용도 익명화 시키겠습니다. 누가 어떤 고민을 냈는지 비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간 고민들도 있어서 살짝 각색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민들을 다 수보를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이제 선정된 멘토 직원들한테 뿌렸어요. 근데 이제 그걸 뿌릴 때도
너도 멘토였어? 나도 멘토야.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이제 개인별로 저희는 이제 개별 공지 기능이 있어, 개별 쪽지 기능을 활용해서 다 각자 이렇게 제가 1대1 이렇게 컨택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사실 옆에 적어놓은 게 기획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 공유라는 게 있는데, 사실 기획 초안은 다음 페이지에 넣어봤어요.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처음에는 저희 부장님도 그러시고, 당연히 대면을 전제로 임원들하고 직원들 숫자 보니까 1대3 정도 맞춰가지고 진행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획을 하다가 임원분들도 인터뷰를 다니다 보니 너무 바쁘세요. 시간을 다시 한번 대면 미팅을 잡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걸 진행하면서 후배 직원분들, MZ 직원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들었는데 친구들 하는 말이 그런 거였어요. 혹시 이런 거 하면 어떻게 생각해? 잘 이제 정말 뭐 날것의 소리를 내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건 과장님도 아시지 않냐. 사람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멘토링이라고 해서 그런 솔직한 조언을 드리기가 쉽지 않지 않냐. 그냥 뭐 임원분들 얘기하시는 거 듣다가 반응, 리액션 이제 적당히 해드리고 밥 먹고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실제 반응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해요. 저도 신입사원을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장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부장님 사실 이제 다녀보면서 임원분들도 시간을 내시기가 너무 힘드시고,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본인 고민을 좀 용기 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정말 뭐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하면 그 멘토 직원들은 본인이 누군지 모르고 이제 비대면으로 텍스트로 전달을 좀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정말 시행하기 한 그 주에 바꿨어요. 뒤엎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또 본부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급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여기 보시면 뭐 익명성 보장을 제일 중요시했고요. 멘토들은 이 고민이 자기 본부장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제 모르죠. 왜냐하면 누구 고민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회사에 있는 어느 임원 한 분의 고민이구나 라고 하면서 편견을 없이 고민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어느 임원인지 알고 하면 그분이 평소에 또 갖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멘토 입장에서는 솔직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본인이 약간 또 더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좀 싫어하거나 이런 관계에 따라서도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두를 다 비밀을 위해 익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공지를 이렇게 직원들한테, 멘토들한테 개별적으로 했고요. 축하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좀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잘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준비했다, 좀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설득을 했고, 멘토링 한 내용은 이제 임원분들의 고민을 엑셀로 정리해서 공유를 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모든 고민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A라는 직원한테는 뭐 1, 2, 3번 고민 답변 필수, 근데 본인이 원하면 추가 답변 가능, 이런 식으로 3개에 대해서만 이제 반드시 답변을 하되 더 하고자 하면 더 해도 된다라고 했었고요. 저희는 그 사내 인트라넷에 기업문화 페이지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문화 페이지에 익명 게시판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어떻게 글을 올렸는지 모르게 이제 비공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리세요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이것도 제가 일부만 가져왔는데, 이제 업무 고민, 업무 외적 고민 이렇게 있는데, 임원분들이 한 개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막 한 분이 3가지 고민을 막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뭐 직원들이 느끼는 회사 미래 어떤지, 뭐 상사 유형, 똑똑, 멍청, 부지런, 이런 유형 중에 최악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것도 있었고, 임원이 디테일한 것이 조직원들에 끼치는 영향은 뭘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이제 업무 외적인 거는 그 임원분들 고민도 제가 정리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었어요. 여기 A-1, A-2는 그 대화할 때 주제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임원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쟤네랑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를 고민을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지 않았지만 정말 많이 나온 업무 외적 공통 고민은, 나는 밥을 먹고 싶은데. 솔직히 옛날 분들은 그래요. 밥을 먹어야 친해지지.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친해지지. 하지만 요즘 애들은 그거 싫어하잖아.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점심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같이 먹자고 하기가 민망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했고, 이제 MZ 직원들도 답변을 달았죠. 방금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니 공감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직원분들, 멘토들이 한 이제 답변 내용은 제가 봤을 때 다들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개인 시간을 중요시해서 회사에서는 뭐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직원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멘토들은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회식을 해야 한다면 점심에 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저녁 이제 업무 외적인 시간이 아닌 점심 회식이면 나는 점심 회식 그리고 맛있는 거, 소고기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다 이제 전달을 드리면서 직원들이 회식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요소들이 갖춰지면 충분히 임원분들하고 밥도 먹고 싶어 합니다. 이런 내용도 전달을 해드렸어요. 이것도 사례를 좀 말씀을 보여드리면 저희 이제 여기 질문은 임원이 디테일한 것이 조직원들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멘토들의 생각에 이제 대한 우리 멘토들 답변이에요. 보면은 뭐 장단이 확실합니다.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디테일하신 경우에는 모고서나 개수자료 작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팀의 업무가 편중되지 않게끔 이제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뭐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뭐 발전적인 방향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는 여기 마지막 부분은 기본적으로 모든 임원분들은 디테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멘토들도 저마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 이 부분은 좀 재밌어서 같이 가져왔으면 좋겠어 가져왔는데, 업무 외적인 고민으로 정말 어린 자녀를 둔 이제 모 임원분의 고민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나마 나보다 나이 차이가 덜 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조언을 해달라라는 내용에 직원분들이 막 이렇게 되게 정말 길게 적어줬어요. 사실 저도 이제 이걸 진행하면서 좀 우리 그 MZ 직원들에 대한 인식이 정말 이제 비대면이고 내가 적은 이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저를 신뢰를 해준 거죠. 저만 알고 이제 임원분들을 모른다라는 거를 다 이제 전제가 된 상태에서 정말 솔직하게 적어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간에서 진행을 하면서도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최대한 이제 참여하는 직원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면서 피드백을 그때그때 수용을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하는 말이 천만다행이다. 밥을 먹었으면 정말 뭐 이런 얘기도 못하고 정말 익명이라고 믿고 제가 적었는데, 사실 처음 적은 초안이 너무 수위가 센 것 같아서 동기들이랑 의논을 한 다음에 좀 줄였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이번 리버스 멘토링에도 포상을 걸었어요. 그래서 업무 고민에 대해서 답변을 제일 많이 한 이제 탑3 멘토들을 업무 멘토상, 그리고 업무 외적 고민을 집중적으로 답변을 많이 달아준 탑3 멘토들은 일상 멘토상,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남이 몇 개 대답했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많이 하게끔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서 포상을 걸었고, 실제로 어떤 멘토 직원은 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질문 개수가 총 30개가 넘었어요. 지금 19개, 16개 이렇게 있었는데 합치면은 35개의 고민에 모든 답변을 거의 워드 4페이지로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랍고 충격과 공포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멘토링을 해준단 말인가, 그런 이제 직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임원분들이 그러면은 전달을 받으면 또 피드백이 있어야죠. 이렇게 멘토링이 한 방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방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결과물을 전달받은 임원들도 자율적으로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이 있습니다. 임원분들 전용으로 쓰는 치프스 메시지라는 게시판이 있어서 거기에 소감을 좀 등록을 하게끔 공지를 드렸어요. 하지만 저도 이 과정에서 강요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원분들한테 시간이 되시면 언제까지 등록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었고요. 각 임원분들한테는 이제 본인의 고민에 해당하는 답변들을 모아서 보내드리면서 원하시면 다른 질문들과 다른 답변들도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개별적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사내 이제 게시판이에요. 여기 치프스 메시지라는 임원들 게시판에 리버스 멘토링 후기를 쫘라락 이렇게 올려주셨고, 사실 다 올리신 건 아니에요. 16분 전체가 올리신 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이 6월 30일까지 올려달라 했었는데 마감에 급하게 이제 쭉 올리셨어요. 임원분도 솔직히 다 같은 인간이라서, 사람이라서 눈치 게임을 하십니다. 어느 누가 이제 스타트를 끊으면 맞다, 나도 그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급하게 이제 막 올리시는데,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보이는데 여기 1000 넘는 조회수를 가져왔어요. 소비자보호 본부장님이 적어주신 건데, 그 전에 두 번째 높은 이제 두 번째가 아니구나. 이분은 조회수는 이제 탑은 아니지만 내용이 되게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임원분이 직접 적으신 후기예요. 저는 재차 물어봤어요. 여기 밑에 이제 직원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대신 적어주시는 거 아니죠? 이 전무님께서 직접 적으셔야 합니다 했는데, 정말 직접 적으셨다. 자간 정도만 맞춰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임원분들도 이제 막 적다 보면은 막 이렇게 예쁘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 주셨고, 내용을 직접 적으셨는데 처음에 보면은 반신반의했습니다. HR부에서 한다고 사전 인터뷰했을 때 2가지 이유로 반신반의했다.
지휘에서 한참 많이 했던 건데 과연 이제 형식적인 이벤트로 기결되지 않을까?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직원들이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해줄까라는 이제 회의감, 약간 뭐 반신반의가 있었지만 그러나 저의 이런 선입견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면서 밑에 내용을 쩌라락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문현답, 저는 두 가지 고민을 말씀드렸는데 훌륭한 피드백 받았습니다 해서 아까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임원이 디테일한 것이 조직원들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 본인은 이제 이 당시 이 전무님께서는 금융권 직원으로서 악마는 디테일했다라는 말을 되게 중요시했지만 직원들이 이제 부작용 중심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멘토들이 정확한 답을 줬다 하면서 본인의 느낀 점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또 골프를 좋아하셔서 골프의 비유를 하셨네요. 밑에도 이제 소통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너무 길어서 중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진지한 궁서체처럼 소비자 보호 본부장님께서 쓰셨는데 이분의 글이 조회수가 제일 많았어요. 사실 직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이분이 글을 정말 진정성 있게 적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들어와서 봐요. 야, 그 글 올라온 거 봤어? 소비자 본부장님 봤어? 이러면서 조회수가 이 글만 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그 고민을 말씀하신 분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교육 방법을 MZ 멘토들한테 물어보신 분인데 이제 뭐 여기 보시면 굳이 세대를 분류하지 말고 한 사람으로서 이제 애들한테 하고 싶은 거 같이 해보고 조언보다는 친구 같은 아빠가 돼주는 거를 조언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의 그 보시면 여기도 약간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팀장의 역할에 대한 업무적인 고민에 대한 이제 질문 답변을 팀장 역할에 대해 존중하되 효율적인 업무를 추구하는 직원들의 합리성을 느낄 수 있어서 흐뭇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원분들도 되게 본인이 느낀 솔직한 답변을 달아주면서 이렇게 답변을 달리면은 해당 피드백을 줬던 직원들도 되게 굉장히 내가 했던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임원이 다시 한번 피드백을 주면 거기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저는 발표를 매우 이제 빨리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좀 정신없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지만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퀵하게 질문을 받고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서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따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네, 제가 네. 과장님께 좀 전달해서 답변을 받을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